안녕! 17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채꼴 호의 길이는 해놓고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갈 거야. 자, 일단 이거 좀 카메라를 좀 돌려서 쌤하고 여기다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부채꼴의 이제 넓이, 호의 길이와 그리고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이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일 때 있지.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호도법에서 이 중심각을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더라? R분의 L이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었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중심각이다.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지, 그지? 그래서 요 L을 우리는 이렇게 둘 수도 있었다. R 세타다. 이런 식으로 얘네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이니까 요 지금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요 한 바퀴가 얼마니? 360도지? 그래서 이걸 반지름으로 나눈 게 2파이가 그래서 360도였던 거고 그래서 파이가 180도였던 거야. 기억이 나겠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놓자. 자, 어쨌든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와 관련해서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더라? 그렇죠.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R 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쓰자. 두 번째. 두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두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와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상인데 방향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알았지?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 X축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삼아서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루는 각도가 알파도라고 했을 때 요놈의 일반 각을 표현을 해보면 있잖아. 이 세타 1이라는 애는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회전, 알파도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2파이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쵸? 360도 곱하기 n, 그치? 자, 또 얘랑 일치한다는 건 회전수는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이 동경이 여기랑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를 세타2라고 할게. 세타2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는 각도가 알파도 2파이 곱하기 m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야. n도 m도 정수겠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얘네 둘은 결국 알파도가 겹치니까 내가 세타2에서 세타1을 빼게 되면 2파이 곱하기 정수에서 K는 정수겠죠? 결국 뭐만 남는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 즉 둘이 두 동경을 빼게 되면 뭐만 남는다? 이게 사실 뭐야? 회전이잖아, 회전. 빼면 회전수 차이만 남는다, 이거. 회전만 남는다, 이거죠. 2파이 곱하기 K 요것만 남는구나. 자, 두 번째. 동일 직선상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한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알파도라고 했을 때 있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알파도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살짝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만 돌려볼까? 그래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알파도 곱하기 2파이, 알파도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을 줄 수 있고 얘하고 동일 직선상인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세타2라는 애는 그럼 여기가 알파도겠죠.
동일직선 상이니까, 그지? 그럼 요만큼이 180도, 즉 파이잖아요. 너는 파이 플러스 알파 도에다가 2파이 곱하기 m이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m도 n도 정수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 둘의 차이가 회전만 남는 게 아니고 세타2에 세타1을 빼면 뭐가 남는다?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파이에서 파이가 남게 되겠죠? 알파도만 사라지니까. 그래서 동일직선상이고 방향 반대면 빼면 뭐만 남는다? 파이 플러스 회전만 남는다. 시험 직전까지, 시험 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알았죠? 자, 어쨌든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대요.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래요. 결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세타 12파이라는데 r 있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뭐다? 12파이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고 각의 크기가 각각 세타 7세타인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두 동경의 일반각을 빼면 뭐만 남는다? 회전만 남는다.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엔 빼면 회전만 남는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너가 뭐가 된다? 2n 파이.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세타가 3분의 n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n이 정수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맞지? n이 1이면 돼, 안 돼? n이 1이면 3분의 파이인데 3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아서 안 돼요. n이 2면요. 3분의 2파이? 오케이, 너 괜찮아. n이 3이면 파이가 되니까 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죠. 그쵸? 따라서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는 얘기고 너 중심각 너 3분의 2파이야. 근데 120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그쵸? 괜찮죠? 어쨌든 그래서 요놈 세타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얘가 12파이가 되니까 요 2 날리고 파이 날리면 r제곱이 36 R은 6이 되겠다. 자, 부채꼴의 반지름 R6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호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4파이에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마무리하고 4번에 17번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 안녕!